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1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큰 단원 생명과 건강이라는 큰 단원을 전부 마쳤어요. 그래서 평가도 했고 지난 시간엔 또 창체활동으로 요리교실, 장금이 요리교실 그거 한번 같이 해서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데 46쪽이에요. 여러분들 46쪽 큰 보실게요. 46쪽 펴시면 돼요. 46쪽입니다. 네, 보시면 큰 단원이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이 작아서 저 전체가 안 나오는데 네, 여기 보니까 네, 지구와 환경 나오죠? 46쪽에. 네, 46쪽 지구와 환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요거는 로마 숫자인데 이게 2라는 소리예요. 이거 2요. 네, 1은 이거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요게 1이고 요게 2고 3은 3개고 네, 이렇게 나가요. 로마자로는. 그래서 지구와 환경이라는 큰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요 지구와 환경이라는 과목이 따로 또 있어요. 요것만 우리가 지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생명과 건강은 생물이라는 그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죠. 이거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과정까지는 아직은 과학이라고 해서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6쪽 다 찾으셨나요? 지구와 환경? 네. 보시고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지구와 환경은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단원 볼게요. 첫 번째 단원은 1단원은 땅의 모습 이렇게 이런 단원 땅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단원에선 지층과 화석에 대해서 배울 거고 3단원에선 지구 위의 물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땅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또 48쪽을 펴시면 되겠어요. 48쪽. 48쪽 펴셨나요? 네, 지금은 이제 48쪽이 됐습니다. 자, 1과예요. 땅의 모습 보시나요? 땅의 모습 그리고 작은 1번이에요. 땅의 모습도 이제 2개 단원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지표의 변화입니다. 네, 지표라는 거는 우리 땅지에다가 표는 이렇게 표면이라는 그런 낱말인데 땅 표면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표면이 변화했다는 거죠. 지표의 변화는 변화. 자, 한번 볼게요.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10년 뒤에 고향 땅이나 어디 가면은 와우 싹 바뀌었어요. 그렇게 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예, 강과 산도 다 변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상전벽해.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사자성어죠. 상전벽해는 뽕나무밭이 여기 뜻이 나와 있어요.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옛날에는 뽕나무밭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바다가 됐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또 상전벽해 됐다. 이렇게 이제 고사성어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2가지 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이 변화함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땅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맨날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런 산과 바다가 되겠죠. 네,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밑에 그림 밑에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흙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의 작용과 관련 지역, 강 주변 지형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학습 목표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쪽 오른쪽 책 오른쪽으로 넘어가실게요. 49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 메뉴에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보실까요? 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랬습니다. 흙이요. 우리가 지금은 뭐 포장이 다 돼 있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흙을 보려면 논밭이나 산이나 그 시골 같은 데는 포장 안 돼 있는데 그런 데 외에는 흙을 참 볼 수가 없어요. 화분 속의 흙은 좀 보겠지만 또 예, 하여튼 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흙은 이제 자연적으로 있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네, 자 볼게요. 밑에 각설탕을 밀폐된 용기에 넣고 계속 흔들면 각설탕이 부서지면서 네, 가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바위나 돌도 햇빛, 공기, 가로 열고 바람 이렇게 돼 있죠. 공기란 눈에 보이지 않죠. 네, 바람은 부는 건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공기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람 그리고 또 뭐죠? 물이라는 것은 빗물도 될 수 있고 눈이 와서 녹아서 그리고 식물의 식물이 뿌리를 땅 속으로 받고 있으면 얘가 속으로 계속 뻗쳐나가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부서지게 되는데 이를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풍화작용이라 거기에 저기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햇빛이나 공기나 바람, 식물의 뿌리 등에 의해서 이 바위나 돌이 부서진다는 거죠. 그걸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사진이 세 장이 나와 있어요. 사진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건 보시면 네, 아주 사막에 있는 바위였는데 사막에 바람이 많죠. 예, 바람이 많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위 아랫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부서져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윗부분만 남아서 이런 형태의 바위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바람에 의한 풍화 이랬죠? 네, 바람에 의한 풍화. 예, 바람이 이 아래로 이렇게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바위돌이 이렇게 돼 있다면 바람이 불고 햇빛 이런 거에 마모라는 게 이제 부서졌다는 거죠. 이게 부서져서 이렇게 짤록한 허리처럼 이런 모양의 바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바다에 있는 그 바위들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그 물 파도에 의해서 그 바닷물이 철썩철썩하죠. 그러면 얘가 바위들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예, 처음엔 이거보다 더 컸고 모양도 달랐겠죠. 근데 이 바닷물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가 됐습니다. 풍화. 네, 여기 물에 의한 풍화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또 여기에 보시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계속 뻗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돌이 보이시나요?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까지도 막 뚫고 얘가 내려갑니다. 뿌리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설명 밑에 보시면 식물의 뿌리에 의한 풍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도 이렇게 바위돌을 부서뜨립니다. 자, 그 다음 그 그림 밑에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이러한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작은 알갱이의 부패한 생물의 일부분이 섞여 이루어지며 흙이 만들어지는데 수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네, 이렇게 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죠? 수만 년의 세월이 걸린대요. 자, 그래서 볼까요? 설악산의 명물 울산바위나 흔들바위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 자갈을 거쳐 결국 흙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설악산의 흔들바위 엄청 크죠? 그런 것들도 울산바위도 있고 흔들바위도 있죠. 예, 바위돌이 엄청나게 유명한 바위가 있잖아요.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흙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흙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돌로 변했다가 결국은 흙으로 변한다 이거죠. 볼게요. 여기 사진 또 3장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설악산에 있는 이게 흔들바위인가 봐요. 흔들바위인가요? 이게 네. 사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바위도 나중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갈로 변합니다. 자갈로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자갈이 또 떨어져 나가서 부서져서 흙이 됩니다. 이렇게 흙이 고운 흙이 되겠죠.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흙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볼게요. 흙은부터 또 읽어보죠. 흙은 생물의 보금자리이므로, 네, 생물의 보금자리래요. 흙의 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나 유해물질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죠. 흙은 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유독물질 같은 거를 땅에 함부로 버리면 이제 흙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흙이 쓸려 내려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는 등 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랬어요. 흙을 비가 오거나 이러면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쵸? 산에 있던 흙도. 그런 거를 막으려면 어때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무에 걸쳐서 아까 그 뿌리 보셨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흙들이 밑으로 쓸려 내려가지는 않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50쪽. 그래서 50쪽. 흐르는 물은 지표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 지표, 이게 땅 표면을 어떻게 바꾸냐 그거예요. 자, 계속 그 밑에 줄. 흐르는 물은 지표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땅에 떨어진 빗물이 서로 모여 개천, 강, 바다로 흘러가죠. 흘러가며 땅을 깎는 침식작용. 침식작용에 밑줄 쫙 그세요. 침식작용. 그리고 또 돌이나 흙을 이동하는 운반작용. 운반작용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운반된 것을 쌓는 퇴적작용. 이렇게 줄쳐 놓으세요. 을 통해 지표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물에 의해서 이제 빗물에 의해서 개천이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물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깎습니다. 아무래도 물로 휩쓸려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깎는 것을 우리는 침식작용. 그리고 얘네 돌이나 흙을 이렇게 막 물에 의해서 이게 이래서 움직이죠.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있던 흙이 저 아래가 있고 여기 있던 흙이 저 옆에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운반작용. 그리고 또 이 운반돼서 거기서 물이 또 잘 안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그런 거기에 쌓입니다. 그것을 퇴적작용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땅의 모습을 지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있어요. 네, 한 장에 다 안 들어와서 조금 줄일게요. 그림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자,
좀 줄이는데 책을 여러분들은 보세요. 책에는 좀 그림이 크게 좀 보실만 하니까 여기 화면보다는 좀 낫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땅 위를 흐르는 물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땅 위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높이 보이는 거는 산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V자 계곡 그랬습니다. 여기에 V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쵸? V자 계곡에. 그리고 여기 산들이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산들이 돼 있고요. 여기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파란색은 물이죠.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선상지라는 써 있고요. 여기 선상지가 다 설명이 그 밑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 이런 모양이 여기에 공유고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우가코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삼각주, 그래서 별도의 요만큼 이렇게 섬처럼 딸랑 떨어져 나온 부분을 삼각주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보니까 땅 위를 흐르는 물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의해서 같은 땅이라도 이렇게 변해서 이런 모양이 됐다. 그런 거고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강의 상류에서는 빠르게 흐르는 물이 땅을 깎는 침식작용을 일으켜, 여기 침식작용에 줄쳐 놓으세요. 예, 아까 그 앞전에서도 땅을 깎는 침식작용 나왔죠? 그래서 일으켜서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진대요. 네, 여러분들 책을 지금 보시니까 책을 보셔요. 책을 보시면 V자 계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류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계곡이. 그래서 V자 계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계곡 따라 내려오면 이제 갑자기 땅이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죠. 그러면 물의 속력이 느려져요.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리면 바로 직선으로 탁 빠르게 떨어지지만 평지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거나, 그렇죠? 우리 욕실에 물 배수구에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평지니까는 물이 바로 안 빠지는데 배수구를 물 빠지는 데를 조금 나지막하게 하게 만들면 물이 쑥쑥 잘 빠지잖아요. 네, 빠르게. 네, 그런 원리겠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느려지면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퇴적작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쌓이는 거라 그랬어요. 흙이 쌓이는 거. 그리고 부채 모양에 일어나게 돼서 부채 모양의 선상지가 만들어진대요. 땅에 이렇게 이제 쌓이니까. 그래서 위에도 이제 선상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부채꼴 모양의 그런 선상지가 있다면 그 밑에도 크게 확대해서 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그림 보면, 그쵸?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왼쪽은 V자 계곡이에요. 위에서 계곡, 이렇게 V자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V자 계곡이 이렇게 이 계곡에 물이 내려가죠. 계곡이고요. 요거는 그러면서 요게 결국은 요런 모양, 땅이 이렇게 흙이 쌓입니다. 요 부분에만. 그래서 쌓인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부채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 네. 그 설명 그 위에 있었고요. 요건 그림으로 좀 크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51쪽 가겠습니다. 51쪽. 자, 강의 종류에는 보실까요? 강의 종류에는 침식작용, 여기서부터 운반작용, 대적작용, 요 세 가지 작용이 모두 일어난다 그랬어요. 강의 중류에서는. 아까 상류에서는, 예, 강의 중류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하천에서 유속이 빠른 곳은 침식되고, 네, 유속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 흐르는 속도예요. 흐르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막 위에서 콜콜콜 내려오잖아요. 폭포가 폭포식으로 계곡이든 좀 가파른 데는, 위 높은 데는 빨리 내려갑니다. 유속이 빠른 것은 침식되고, 침식은 뭐라 그랬어요? 깎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가는 데에 바위라든가 이런 게 막 깎이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린 곳은, 물의 속도가 느린 곳은 흙이 쌓입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가고 물만 내려가고 그 물질들, 무거운 것들, 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의 썩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쌓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는 모양이
구불구불 흐르는 모양을 다른 말로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라고 가로 열고 해놨죠. 그게 점점 더 심해진다. 구불구불 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냐면 쌓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보이는 한반도 지형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네, 우리나라 지형, 한반도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읽어볼게요. 강이 휘어진 부분이 조금 크게 키울까요? 네. 자, 강이 휘어진 부분이 침식되어 새로운 물길과 연결되어 만나면 중앙 위치에는 섬이 생긴대요. 네, 섬이. 물길과 이렇게 완전히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자꾸만 물이 쌓이고 이쪽도 쌓이고 그러면 쌓이는 부분만 이렇게 도드라져 올라오겠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섬이 된다는 그런 원리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전 물길에 퇴적이 계속되어 예전 물길에 퇴적이라는 거 자꾸 흙이 쌓인다는 거죠. 예, 흙이 쌓이면 계속되어 새로운 물길로 물이 흐르면 섬은 점차 없어지고 솥불 모양의 고립된 호수 가로 열고 우가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모양의 호수를 우가코라고 하죠. 아까 우가코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게 생긴다. 솥불 모양의 우가코. 아까 책이고 큰 그림의 우가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런 모양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밑에 또 거기 모양 지금 설명한 것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물길이 있어요. 물이 좀 작게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강물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물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요런 부분에 이렇게 자꾸만 요런 부분을 깎습니다. 침식은 깎는 거예요. 그래서 깎다 보니까 요 맞은편에 흙이 가서 여기서 쌓입니다. 퇴적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똑바른 모양이었던 게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구불구불. 예. 이거랑 완전히 틀리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완전히 틀리죠? 네. 이런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에 원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요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영월에 가시면 요런 게 있어요.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영월에 가면 요런 게 옛날에 이제 단종인가요? 그 단종이, 왕이 유배됐던 그런, 곳입니다. 왜냐면 여기 완전 물이잖아요. 여기가 다. 그죠? 물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나올 방법이 없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배가 없으면.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 여기 그 아래 그림은, 한강의 밤섬인데요. 이렇게 섬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작용에 의해서, 퇴적과, 침식 작용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제, 석촌호수는 또 요런 과정을 거쳐서 석촌호수 같은, 네, 석촌호수 롯데월드 있는데, 그 놀이공원? 네, 놀이공원이죠. 롯데 뭐죠? 파크인가? 여하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요런 모양의, 예, 석촌호수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형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물론 수만 년의 이제 세월을 좀 거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강의 하류에서 유속이 느려지면 퇴적 작용에 의해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가 대표적이며 이곳의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강의 하류에서는 유속이 물의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면 퇴적작용 쌓이는 거죠. 물이 느리면은 뭔가가 자꾸만 쌓여요. 흘러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퇴적작용에 의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삼각주가 어디라고요? 낙동강 하구가 대표적인 삼각주고요. 이곳에 울숙도라는 곳에 있는데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오른쪽이 낙동강 하구 울숙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표 땅의 모습, 그리고 지표의 변화, 또 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섬은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았죠. 네, 우리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